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우아한 결혼식장을 가득 메웠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조명이 반사되는 대리석 바닥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스쳐 지나갔다. 이지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단상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신부의 미소 대신 메마르고 공허한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 드레스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크고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듯 품이 넉넉했고 소매는 길었으며 어깨선은 푹 처져 있었다. 이 옷처럼 그녀의 삶도 타인의 삶에 억지로 끼워 맞춰진 듯 어긋나 있었다. 보세요, 여러분. 저 드레스가 지은이한테 얼마나 안 어울려요. 신데렐라가 유리 구두가 아닌 낡은 슬리퍼를 신은 것 같지 않나요?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약혼자 김민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과 냉소가 가득했다. 민준의 옆에는 그의 새신부이자 지은의 이복 여동생인 김수아가 환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지은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재단사의 손길이 닿은 듯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것은 마치 수아가 지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더 사랑해요. 언니는 그저 잠깐의 계약 상대였을 뿐이에요. 수아가 달콤하면서도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아버지는 그녀를 쪼개버렸다. 조씨 집안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했다. 그녀의 노력, 고통, 그리고 희생은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하고 버렸다. 이 결혼식은 그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는 장소였다. 민주는 그녀를 보며 비웃었다. 아버지는 결국 너를 버렸다. 조씨 가문의 상속자는 처음부터 수아였어. 넌 그저 버려질 폐기물에 불과해. 네 인생은 실패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잔인한 말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분노와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녀는 굳어있던 몸을 일으키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봐.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민준과 수아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울면서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부터 딱 3분 안에 이 결혼식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세 번째 남자. 그가 만약 저에게 결혼을 청하고 제가 그에게 동의한다면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만약 제가 이긴다면 당신들은 내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지은은 똑바로 민준과 수아를 바라보며 선언했다. 그녀의 말에 하객들은 술렁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뻔뻔함에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무모함에 혀를 찼다. 미쳤군. 감히 이런 내기를 해주어. 넌 평생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거야. 민준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아는 흥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은의 비참한 패배를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지은은 시간을 확인했다. 남은 시간은 2분 45초.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성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 무모한 내기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1분, 2분. 시간이 흘렀다. 첫 번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60대의 뚱뚱한 사업가였다. 두 번째 남자는 배달원이었다. 하객들은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다. 하하하, 이제 5초 남았네.
아무도 안 오면 넌 평생 노처녀로 살게 될 거야. 그때였다. 시간이 끝나는 순간 누군가 결혼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였다. 그의 키는 180cm를 훌쩍 넘었고 곧게 뻗은 어깨는 위험을 느끼게 했다. 그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이 남자는 이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주위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듯 했다. 그는 지은의 앞에 멈춰 섰다. 지은은 그에게서 풍기는 강렬한 아우라에 압도당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드레스가 약간 내려가 있었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이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다. 그 남자의 차가운 눈동자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잠시 동안 반점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지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결혼합시다. 그의 한마디에 결혼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과 수아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지은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운명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그녀는 망설였지만 민준과 수아의 비웃는 얼굴을 보며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좋아요, 결혼합시다. 지은의 대답에 민준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봐, 넌 누구야? 감히 내 결혼식을 망쳐. 그 남자는 민준을 무시하고 지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떠났다. 그들의 뒤에는 충격에 휩싸인 하객들과 분노에 떨고 있는 민준과 수아만이 남았다.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 미스터리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무모한 선택이 그녀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이지은은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하객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김민준의 분노가 가득한 외침이 가득했던 결혼식장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금 그녀를 둘러싼 것은 고요하고 어색한 침묵뿐이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단단했고 옆모습은 조각상처럼 무감정해 보였다. 그는 대체 누구인가? 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구원한 것인가? 아니, 이것이 정말 구원일까? 저기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남자는 반응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운전했다. 혹시 제 이름을 아세요? 그제야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강현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내 이름입니다. 그의 짧은 대답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지은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복잡했다. 그의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들어섰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차가 멈췄다. 검은 옷을 입은 경비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하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곳곳에는 값비싼 예술품들이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초라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따라와요. 현우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복도를 걸어갔다. 지은은 그를 뒤따랐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재였다. 서재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현우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계약서부터 보여드리죠.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변호사라고 불린 남자는 지은에게 두툼한 서류철을 건넸다. 그것의 표지에는 결혼 계약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죠? 현우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1년간 부부의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이 계약은 오직 사업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당신은 그 기간 동안 나의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가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계약서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다. 이게 정말인가요? 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조롱했던 민준과 수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신을 학대했던 가족들의 얼굴도. 그녀는 이 계약서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센하게요. 현우의 눈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치는 것을 지은은 보았다. 그것이 만족감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펜을 건넸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새로 꾸며진 방에서 잠이 깼다. 그녀의 방은 현우의 방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두 사람의 방 사이에는 거대한 복도와 계단이 놓여 있었다. 그들의 물리적인 거리는 그들의 정서적인 거리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방은 고급스러웠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현우가 준비해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현우는 그녀를 자신의 회사 강성그룹으로 데려갔다. 회사는 서울의 중심계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현우는 무심하게 앞장서 걸어갔고 지은은 그를 따랐다. 지은의 새로운 직책은 디자인팀의 수석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저 여자가 우리 회장님 아내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겠지. 디자인 실력은 보나마나 뻔할걸. 수근거리는 소리가 지은의 귀에 들렸다.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디자인실로 들어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고 곧바로 프로젝트에 몰입했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현우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녀는 그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현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몰리야, 안 돼, 살려줘.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악몽은 그녀가 매일 밤 겪는 악몽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의 이마를 만지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스쳤다. 현우의 몸이 움찔했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스러웠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켜 뒤로 물러섰다. 그는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지은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아서.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알레르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팔에는 붉은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수많은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의 질병이 지은과의 접촉만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팔을 만져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지은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반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반점이 자신의 몸을 정화하는 듯한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고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도 지은과 똑같은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었다. 오랜만이야, 현우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도끼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왔으니 이제 이 여자는 필요 없겠네. 그녀는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의 유일한 구원자는 나 연서야. 나는 오빠와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또 다른 나비를 보았다. 그리고 연서의 말에 현우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결혼은 무엇이었나?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었나? 그녀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그녀를 향한 혼란과 연서를 향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연서의 등장은 그들의 집안에 차가운 겨울바람을 몰고 온 듯했다. 그녀의 눈은 이지은을 향한 경멸로 가득했고 입계는 조소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지은은 충격에 휩싸인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현우의 아내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제 또 다른 나비의 존재가 그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연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인 양 행동했다. 현우 오빠, 이 여자는 우리 사이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오빠의 아픔은 오직 나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연서가 현우에게 손을 뻗자 그는 놀랍게도 그녀의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흔들림을 보였다. 연서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비열하게 웃었다. 이봐요, 이제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 아니에요. 현우 오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지은은 차오르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칼날이 되어 박혔다. 결국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방을 떠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참함과 함께 낯선 감정인 질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은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현우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의 꿈속에서 들려온 불이라는 단어, 그리고 연서의 오만한 얼굴만이 맴돌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우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의 겉모습은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녀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악몽은 그녀의 악몽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현우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현우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의 사건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다. 자, 한 잔 드시오. 지은이 조심스럽게 차를 건넸다. 현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놔두고 가요. 지은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젯밤 그분은 누구였나요? 당신의 몸에 새겨진 나비는. 현우는 책을 덮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계약 조건이나 잘 지키도록 해요. 그의 냉정한 말에 지은은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차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그가 더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연서는 이지은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복 언니인 김수아와 만났다. 수아는 며칠 전 결혼식에서 굴욕을 당한 후 분노에 떨고 있었다. 그 여자는 감히 우리를 망신 줬어.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아가 으르렁거렸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연서가 비열하게 웃었다. 우리 함께 그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려 주자.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곧 열릴 대규모 자선 행사에 현우와 함께 나타나 이지은의 정체를 공공연하게 폭로하는 것이었다. 연서는 이지은의 과거, 그리고 그녀와 현우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지은의 자존심을 짓밟고 현우를 되찾을 계획이었다. 며칠 후 자선 행사가 열렸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가득한 행사장은 빛으로 넘실거렸다. 이지은은 현우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한 호기심과 함께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다. 그때 연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연서는 지은의 앞에 멈춰 서서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언니. 이곳은 처음이지. 잘 부탁해. 그녀는 지은을 마치 하찮은 존재를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언니는 오빠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오빠는 늘 나를 원했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연서의 말에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때 연서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우리 강성그룹의 회장님과 계약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 오빠의 돈을 보고 접근한 가짜 부인일 뿐이에요. 연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일부 기자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말했다. 연서 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오빠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연서가 비열하게 웃었다. 이런 가짜와 함께 있어서야 되겠어요. 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아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는 지은의 손을 더 세게 잡고 연서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그녀만을 원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들렸다.
그의 말에 행사장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차갑고 냉정하기로 소문난 강현우 회장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연서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현우는 지은을 보호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지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그의 단단한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이제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단순히 계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그를 향한 새로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연서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연서의 분노는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자선 행사장에서의 굴욕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이지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모욕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이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계획이 필요했다. 연서는 자신의 이복 언니인 김수아를 만났다. 수아 역시 결혼식에서의 실패로 인해 분노에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분노를 연료 삼아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언니, 우리가 그 여자를 가만두면 안 돼. 수아가 이를 갈았다. 이번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자. 연서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이미 계획이 있어. 나는 오빠와 함께 일하는 이지은의 약점을 찾았어. 그녀의 재능을 향한 그녀의 집착이 그녀의 몰락을 불러올 거야. 연서는 이지은의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지은이 작업 중인 디자인 자료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료를 유명 디자이너의 예전 작품과 교묘하게 겹쳐 보이도록 조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이지은을 표절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죄로 몰아세워 그녀의 경력을 영원히 끝장내는 것이었다. 수아는 이 계획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지은은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며칠 후 사건은 터졌다. 아침부터 모든 언론 매체와 소셜미디어가 강성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디자인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기사들은 이지은이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베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조작된 이미지는 두 디자인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파렴치한 여자가 다 있나. 재능도 없으면서 회장님을 꼬드겼네. 표절범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지은은 충격에 휩싸인 채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을 수백 번, 수천 번 확인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완벽하게 그녀의 창작물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베끼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였다. 직원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은 그녀의 등 뒤를 찔렀다. 디자인팀의 팀장은 그녀를 불러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 미쓰리,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의 명성이 망가졌어요. 회장님도 곧 이 사실을 아실 겁니다. 지은은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입장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 그리고 그것을 향한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강현우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뜨거웠다.
지은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다. 걱정 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넘쳤다. 현우는 지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오른팔인 박 팀장을 불렀다. 박 팀장, 당장 조사에 착수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다. 디자인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누가 이 모든 것을 꾸몄는지 철저하게 파헤쳐. 보안실의 모든 기록과 직원들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 조사해. 박 팀장은 현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냉정함에 압도당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표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현우는 지은을 자신의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걱정 마요. 내가 전부 해결할 겁니다. 당신은 그저 나를 믿고 기다리면 돼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할 때 오직 그만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박 팀장에게서 받은 보안 카메라 기록을 분석했다. 기록은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해커를 고용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다. 그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연서가 회사에 몰래 들어와 컴퓨터에 무언가를 심는 장면과 함께 그녀가 수아와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현우는 파일 속에서 10년 전의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고서였다. 그는 서류를 펼쳐보았고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에는 사고 당시 차의 브레이크가 고의로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연서와 수아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곧바로 그들을 찾아갔다. 그는 그들의 별장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연서와 수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이 시간에 여기는... 연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현우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들의 계획은 아주 교활했어. 하지만 너무 서툴렀지. 나는 이미 당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연서와 수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현우가 자신들의 음모를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도 당신들의 짓이지. 현우가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 그것도 당신들과 관련이 있나? 그의 질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현우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노려본 후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1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굳은 결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쏟아내는 강성그룹의 신제품 발표 회장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절 스캔들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날지 숨죽이며 기다렸다. 무대 위에 선 이지은은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했고 그 시선 끝에는 연서와 수아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신제품 발표 프로젝트의 책임 디자이너 이지은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 발표를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그녀의 작품이 비춰졌다. 그것은 언론에 공개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관객들은 즉시 술렁거렸다. 일부 기자들은 고개를 젓고 몇몇은 펜으로 자신의 노트를 긁적였다. 연서와 수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디자인은 지난 3일 동안 밤샘 작업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저는 제 디자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았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자, 그럼 이제 제 디자인의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스크린이 확대되었다. 줌인된 화면에는 디자인의 가장자리에 아주 미세하고 복잡한 문양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다. 이것은 제 디자인에 숨겨진 서명입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는 모든 제 오리지널 작품에 제 이니셜 LJY를 형상화한 이 서명을 새깁니다. 이 서명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확대 시에는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이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스크린에 띄웠다. 두 작품을 비교하자 놀랍게도 그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에는 그녀의 서명이 없었다. 반면 지은의 작품에는 그 서명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디자인에는 이 서명이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스타일은 모방할 수 있지만 창작자의 하서명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 스파이 행위이며 누군가가 제 디자인을 훔쳐서 다른 사람의 작품인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호라는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눈앞에 드러난 진실에 경악했다. 연서와 수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거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강현우가 등장했다. 그의 눈은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지은의 옆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군중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숨겨져 있었다. 강성그룹은 저희의 핵심 디자인이 도난당하고 조작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전 약혼녀 연서와 그녀의 조력자들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현우의 말이 끝나자 연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오빠, 당신은 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내는 표절범이에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강성그룹의 경비원이었다. 그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연서 씨가 저를 협박하고 돈을 주면서 이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시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연서가 그에게 돈을 건네는 영상과 함께 그에게 지시를 내리는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연서와 수아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현우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연서와 수아를 향했다. 경호팀, 이 두 사람을 당장 경찰서로 보내. 그들은 기업 기밀을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연서와 수아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연서는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렀다. 오빠, 당신은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나는 당신의 진정한 아내야. 그녀의 비명에 현우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연서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이지은만을 향했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까이 대고 모두에게 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지은은 저의 정식 아내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이며 제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이지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했다. 연서와 수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 후 강성그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잦아들었다. 이지은과 강현우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곁에는 차가운 가면이 아닌 진정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화려한 결혼식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현우와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다. 넓은 식탁에는 따뜻한 찌개와 정갈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현우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현우 씨, 지은이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다. 오늘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은은 그의 손길에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저를 비난할 때 오직 당신만이 저를 믿어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현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이지은 씨, 당신 덕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그의 고백에 지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현우 씨, 당신은 저에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현우는 그녀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을 주었다. 나는 당신이 내게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은 나의 알레르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요. 당신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서로의 과거를 마주보기로 결정했다. 현우 씨, 제게는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불에 휩싸인 차와 누군가의 울음소리,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같은 꿈을 꾸었어. 그 꿈은 내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이 있어. 그들은 그들의 과거가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현우의 서재로 들어갔다. 현우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그것은 10년 전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보고서와 보험 기록이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서류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아주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특히 현장 사진에 찍힌 한 남자의 모습은 그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장 수사관도 구급대원도 아닌 듯했다. 그의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는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것은 김태훈파라는 이름이 적힌 의료 기록이었다. 지은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그 이름이 바로 파카다함체 김태훈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 씨, 이 이름 제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은의 말에 현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박 팀장에게 연락해 김태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 팀장은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김태훈은 10년 전 강현우 회장의 아버지의 주치의였고 그의 의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해고된 전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모 기업의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연서의 아버지의 회사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현우의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의 배후에는 연서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표면적인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지은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진실을 향한 굳은 결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다. 강현우와 이지은은 김태훈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1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박 팀장은 강성그룹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김태훈의 현재 위치와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김태훈이 서울 외곽의 한적한 별장에 은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조용히 그 별장을 찾아갔다. 별장은 한때 호화로웠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폐허처럼 쓸쓸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겁에 질린 얼굴의 김태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늙고 초췌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10년 전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현우는 힘으로 문을 막았다. 지은은 그의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결국 김태훈은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고 현우는 그의 앞에 오래된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서류철에는 10년 전의 교통사고 기록과 함께 김태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주치의였죠. 그리고 당신은 사고 후 그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위장했죠. 왜 그랬습니까? 현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태훈은 몸을 떨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현우가 가진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에서 끔찍한 진실이 흘러나왔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고백은 10년 전의 끔찍한 진실을 파헤쳤다. 그의 말은 하나의 비디오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그날은 현우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이었다. 현우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는 편집증적이고 강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에 시달렸다. 그는 분노에 차서 어머니를 위협했다. 어머니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당신이 감히 나를 버려. 당신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영원히 함께할 거야. 아버지는 분노에 가득 차서 차를 몰고 나갔다. 어머니는 그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의 뒤에는 김태훈이 있었다. 김태훈은 연서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다. 연서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현우의 아버지의 사업을 탐냈고 그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김태훈은 그의 명령에 따라 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채 어머니를 태우고 절벽으로 향했다. 그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라고 외치며 절벽 아래로 돌진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지만 차는 통제력을 잃고 벼랑 끝으로 향했다. 그 순간 지은의 아버지가 자신의 차로 그들을 막으려 했다. 그는 현우의 아버지가 자신의 채 어머니를 태우고 자살하려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는 현우의 차를 추월했고 그의 눈은 공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채 어린아이가 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바로 현우였다. 지은의 아버지는 차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현우의 차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지은의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목격자였고 김태훈은 그를 협박하고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는 지은의 아버지를 공범으로 만들었고 그의 가족을 협박하여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김태훈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현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현우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보고서에는 그가 현장에서 이미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현우가 사고의 목격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 후 그는 모든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현우의 아버지의 죽음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로 위장했다. 김태훈의 고백이 끝나자 지은과 현우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현우는 자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큰 거짓말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그 모든 것은 연서의 아버지, 그의 라이벌이 계획한 음모였다. 그의 할머니가 그토록 그를 차갑게 대했던 것도 그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관계를 숨겨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범이 아니었다. 그는 희생자였다. 김태훈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비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는 고통에 찬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다. 김태훈은 그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태훈을 경찰에 넘겼다. 그의 고백과 증거들은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연서의 아버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들은 진실을 찾았지만 그 진실은 그들을 더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유령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김태훈의 고백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강현우는 슬픔에 잠길 시간이 없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정한 배후를 밝혀내야 했다. 그가 바로 연서의 아버지 박민규 회장이었다. 박민규 회장은 강성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표절 사건을 통해 이지은과 강현우를 무너뜨리려 했던 연서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실패한 후에도 모든 것을 무마하려 했다. 그는 강현우가 가진 증거가 단순한 낭설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가 예상했던 상대가 아니었다. 현우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는 박 팀장에게 박민규 회장과 그의 모든 사업체에 대한 금융조사를 지시했다. 박 팀장은 몇 주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민규 회장은 10년 전부터 강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그의 자금은 모두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쌓여 있었다. 그의 제국은 사기와 횡령 그리고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 위에 세워져 있었다. 현우는 복수의 칼을 갈았다. 그는 박민규 회장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민규 회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현우는 무대 위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불길하게 빛났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비극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김태훈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모든 기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펜은 멈췄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남자의 사악한 욕망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우는 손을 들어 박민규 회장을 가리켰다. 박민규 회장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현우는 이어서 박민규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했다. 그는 그의 횡령과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모든 증거들은 완벽했고 박민규 회장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를 죽였고 나의 어머니를 잃게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의 명성을 짓밟았고 나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규 회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 거짓말쟁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모두 거짓말이야. 그러나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았다. 기자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다. 박민규 회장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도 돈도 그리고 존경도.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었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에 들이닥쳤고 박민규 회장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는 현우를 향해 절규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저주할 것이다. 너도 행복할 수 없어. 현우는 그의 저주를 들었지만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았다. 박민규 회장의 몰락은 그에게 복수심에 만족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희열 대신 공허 한만이 남았다. 그는 10년 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대한 구멍이 남아있었다. 지은은 현우의 옆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는 1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느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외로움. 그는 복수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일부를 잃었다. 이날 이후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지은은 그런 그를 위해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극복할 때까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과거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박민규 회장의 몰락 이후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모든 언론 매체들은 강현우 회장의 용기와 정의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평화 대신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복수라는 거대한 불꽃에 모든 것을 태운 후 남겨진 채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차가운 묘비 앞에 서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지은은 그런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10년 동안 억눌러 왔던 슬픔을 모두 쏟아낼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렸다. 한편 지은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박민규 회장과의 공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접견실에서 만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아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10년 전 그가 느꼈을 공포를 보았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마와 손을 잡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느꼈을 고통과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그들이 너를 해칠까봐 두려웠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과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자신도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증오와 분노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현우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여전히 부모님의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현우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복수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아. 나는 여전히 혼자야. 현우가 씁쓸하게 말했다. 지은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 곁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남긴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10년 동안 증오를 연료 삼아 살아왔다. 그는 복수만이 자신의 삶을 완성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복수는 그를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그 속에는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증오를 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니까요. 그들은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게 쫓기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박민규 회장이 몰락한 후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강현우와 이지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증오를 버리고 오직 사랑만을 선택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고 그 평화는 그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현우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의 눈빛은 지은을 향한 무한한 애정으로 가득 찼다. 그의 몸을 괴롭히던 알레르기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그가 지은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치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계약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하고 진정한 의미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결혼식은 강성그룹의 한적한 정원에서 열렸다. 하객은 가족과 소수의 친한 친구들 뿐이었다. 그들 모두는 지은과 현우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현우 앞에 섰다. 그녀의 드레스는 예전의 초라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굳건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내게 빛과 같았습니다. 현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과거의 아픔에 갇혀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에 감동했다. 현우 씨, 당신도 저에게 빛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외면할 때 당신만이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들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서로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키스였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온기로 가득한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들의 모든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지은을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목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나비 모양의 반점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이 반점 때문에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당신이 나의 치료제라고 생각했죠.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요. 이 반점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당신은 나의 나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빛으로 이끌어준 아름다운 나비. 지은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이제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게 쫓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